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물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은 의회에서 1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채무 불이행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중 첫 정상회담 개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소개했다시피 파월이 미 국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세고 길다고 발언함으로써 세계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여러 시장들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제러미 시겔 교수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조정을 갖게 되는 위험 요소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은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서 올겨울은 굉장히 끔찍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칼럼을 썼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유럽과 아시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하루 만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계속 뛰고 있죠. 소비자 물가가 6개월째 2%대로 상승하고 있고요. 근원 물가도,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물가입니다, 5년 5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되었는데요, 70조를 넘었다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요 15.8조 원인데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예상치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D램 가격이 4분기에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가 발표됨으로써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삼성전자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입니다. 1월 11일 날 9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 떨어져서 7만 1,500원으로 지난 금요일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IMF 연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고 화상회의로 진행되는데요. 이머징 마켓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크게 보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성장률을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시킬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IMF는 4월에 전 세계 성장률을 6%로 그리고 7월에도 6%로 계속 유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머징 국가의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고 경기 정상화도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치를 내릴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오늘 11일은 임시공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금통위 회의가 있죠. 여기서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지난 8월에 처음으로 0.25%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일 올릴지 말지, 그리고 11월에는 그럼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계속 가계대출을 쪼이고 있죠. 그래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전세 난민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 규제를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가계대출 증가율 6%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관련 담당자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신용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주가 차트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3,050에서 시작해서 수요일 날 2,916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반등한 상태입니다. 1년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크게 보면 옆으로 횡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미국 대표 주가 S&P 500은 연초 대비 18.66%나 올랐습니다. 최근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류 대란이 심하다고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죠. 로스앤젤레스 항에 73척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들이 떠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지금 73척의 배들이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기록적인 숫자라는 기사입니다. 가디안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경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기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증시가 대폭락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이유는 치솟는 에너지 값 그리고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최근 1개월간 국제 원유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천연가스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 선물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입니다. 금은 작년 8월에 2,000달러를 약간 넘은 상태에서 올 3월, 4월 1,7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1,700에서 1,800대 이 박스권이 하단이죠. 그리고 현재 그 하단에 금 가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가격은 올랐는데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않고 있죠. 만일 금 가격까지 상승에 동참한다면 인플레이션 공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값도 한번 볼까요? 주간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은 선물 가격입니다. 작년 8월에 약 28달러 상단을 찍고 쭉 내려와서 하단이 22달러 정도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금보다는 더 많이 은은 높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긴 거의 30달러까지 21년 올 초에 올라갔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거의 30달러까지 4, 5월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은 가격도 지금 22불 하단에 머물러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금 가격처럼 은 가격도 이제 여기서 상승한다면 그리고 이 상단 28불 내지 30불 뚫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3개월 차트인데요.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것은 미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난 9월 하순에 정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3달짜리 차트인데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이것도 계속 6월 이후로 달러가 강해지고 있죠. 달러가 강해지는 거에 반비례해서 우리 원화는 한 달짜리 차트입니다. 계속 약해지고 있죠.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위안화는 이것도 한 달짜리 차트인데 거의 변화가 없죠. 6.4 내지 6.5 위안에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위안화는 상당히 견고하게 가치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상승하는 물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9일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달 거죠. 예상을 50만 명 고용되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9만 3천 명밖에 고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쇼크 수준이죠. 8월달에는 36만 명이 고용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주가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쇼크 수준인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5.1%로 기대했는데 4.8% 실업률 결과가 나와서 예상보다 실업률이 호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간 분야에서 엔터나 레저 쪽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 부분에 리오프닝 기대가 커지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망 병목 현상 또는 물류의 정체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제대로 원활하게 원자재나 중간재들이 생산 공장에
적시에 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머징 국가의 코로나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종종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지금 만만치 않죠. 그런데 살펴봤듯이 금과 은의 가격은 아직은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돈을 많이 푼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석탄 가격이나 원유 등 화석 연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린 에너지로 급격하게 방향 선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혼란이 발생해서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예상보다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산을 시장에 많이 공급한 것을 다시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리 인상도 하겠죠. 그런데 과연 현재의 경제 체력이 이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리고 모든 물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4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워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